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뭐 삶과 인문학, 인성인문학 굉장히 많은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요 인성인문학, 인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거의가 네이버 이미지에서 따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 1번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보통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1, 2, 3번은 공통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학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학업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경험, 뭐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주로 교내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고 이제 3번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이죠. 인성 파트입니다, 이게. 자, 이런 등을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배려, 뭐 나눔, 뭐 이런 어떤 뭐 협력 정신이 뭐 그다음에 갈등 관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화라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 3번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인성 영역 중에서 배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요 이미지를 보면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 어린 아이가 이 키 큰 사람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런 어떤 마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위대한 마음,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려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공의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재상이죠, 재상. 재상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선을 드시라고 공의휴한테 생선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공의휴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는 내 봉급으로 충분히 생선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한테 이 생선을 받았다가는 내가 이 어떤 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생선도 못 먹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청렴한 그런 재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의휴가 부수어지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생선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수어가 되겠네요. 공의휴가 생선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네이버에서 따왔는데, 자, 이 어떤 그 공의휴와 관련된 고사가 있습니다. 그 고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욱국이죠. 아욱. 아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밭에 아욱이 자랍니다. 이거를 이제 국을 끓여서 이게 아욱국입니다. 근데 이제 아욱은 그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욱은 그 뭐 문 닫아 걸고 먹는다. 뭐 아니면 아욱국을 반년만 먹으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외짝문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특히 공의휴라고 하는 이 재상은 아욱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이 아욱국을 맛있게 끓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배도 고픈 차에 허겁지겁 한 반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욱국이 어디서 났느냐, 이 아욱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더니 아내가 이 텃밭에, 우리 그 집 뒤 텃밭에 아욱을 좀 심었더니
마침 이제 딱 먹기 좋게 자라서 그걸 뜯어서 국을 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의휴가 당장 밥 숟가락을 놓고 당장 그 텃밭으로 가서 아욱을 다 뽑아버리더라는 거죠. 다. 그게 발규입니다. 규. 이 규자가요, 풀 있죠, 풀. 이 규자가 물론 뭐 해바라기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아욱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발자는 뽑는 거죠. 우리가 이빨 뽑는 것을 발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욱을 뽑는다. 이것은 이제 발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기 남편이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밭에 가서 아욱을 다 뽑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가 이 배틀에 앉아서 이제 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퇴근을 해서 공의휴가 퇴근을 해서 보니까 아내가 배틀에 앉아 배를 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뭐 하냐고 물었더니 이 어떤 배를 짜서 그 옷감을 가지고 당신 옷을 한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무 말 없이 이 배틀을 밖에 내다 버리면서 불을 확 질러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거직이죠. 이 직자는 뭘 짠다 이런 건데 직녀할 때 그 직자 짠다 이 말인데 배틀과 관련있습니다. 거라고 하는 거는 뭐 갈것자지만 여기서는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욱을 뽑아버리고 배틀을 갖다 내다 버리다. 밖에 내다 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죠. 며칠 전에는 밭에서 아욱을 죄다 뽑아버리더니 또 이번에는 이 배터를 갖다 내다 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공의유가 하는 말이 나는 공직자다. 그것도 재상이다. 연봉도 많이 받는다. 우리 연봉으로 충분히 아욱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아욱을 재배하고 이 옷감을 만들어 버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이 어떤 그 배를 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 이렇게 배틀을 짜서 옷감을 만든 그것을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벌써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 공허유라고 하는 이 재상이 어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배려심은 굉장히 깊은 거죠. 오늘날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어떤 대기업 CEO들 이 어떤 공의휴의 이런 어떤 생각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냥 막 문어발 확장을 해서 어떤 소상공인들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어떤 경영이 아니라 상생하는 경영 그런 것을 이 발규거직이라고 하는 고사성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안도현 시인은 이제 비켜준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자, 요거는 수업 중에도 한 번씩 언급되었을 수 있는 그런 시예요. 둥글레 새싹의 대가리 힘으로 땅을 뚫고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게 아니다. 땅이 제 몸 거죽을 열어 비켜주었으므로 저렇게 연두가 태어났다. 땅이 비켜준 자리, 누구도 구멍이라 말하지 않는데 둥글레는 미안해서 초록을 펼쳐 가린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면 자, 이게 이 둥글레 새싹인데 이 씨앗이 땅 몇 센치 깊이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cm 깊이에 있든지 10cm 깊이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식물의 싹이 이 어떤 땅을 뚫고 온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죠. 이 어떤 두터운 땅을 뚫고 어떤 머리를 내민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인식이 뭐냐면 그 새싹의 대가리 힘으로 그 연약한 새싹이 자기 힘으로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땅이 길을 비켜주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땅이 비켜주었어. 땅이 배려해 준 거죠. 너 못 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땅이 비켜주지 않으면 땅도 외롭죠. 근데 자, 땅이 길을 열어주니까 그 둥글레 새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땅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둥글레가 난 이 어떤 그 곳, 이게 뭐 그렇게 흉측한 자리도 아닌데도 둥글레는 잎을 가지고 이렇게 초록을 펼쳐 이 어떤 그 흉터를 가려준다는 그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면 자, 이게 이제 매화지요. 이 그 매화 어떤 그 줄기, 나무 줄기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나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지요. 칼로 이렇게 뭐 해도 잘 안 나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데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자, 이 꽃이 피는 거죠. 그 꽃이 얼마나 연약한데 그게 이런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온다는 것은 껍질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그 배려, 나무 껍질의 배려, 이런 땅의 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고귀한 생명이 탄생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철학 만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철학 만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은 뭐 동양 서양의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 에피소드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뭐 인간관계나 처세나 수양과 관련된 이런 깨달음, 가르침을 주는 여러분들 좀 공부하다가 좀 심심하고 하면 한두 편씩 읽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그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자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권. 자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자, 이제 이 아버지하고 어느 겨울날 외출을 합니다. 자, 자권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외출을 하는데 이 그 날이 추워서 그런 탓도 있지만은 이 자권이 덜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 젊은 놈이 왜 그렇게 떠느냐고 하면서 자권이 입고 있던 옷을 봤더니 겨울인데도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원래 이 자권의 어머니가 자권이 어렸을 적에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모가 있죠, 계모. 자, 이 계모가 있는데 이 계모는 아버지와 재혼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자식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권한테는 소홀히 하면서 이 계모가 자기 자식 3명, 자기 자식은 끔찍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당장 돌아가자. 가서 너 계모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이혼하면 이 계모가 다시 재혼하게 되면 요 동생 3명은 다시 계부 밑에서 또 구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박을 받는 것은 저 혼자 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느낀 바가 있어서 집에 가서 이제 그 계모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이 계모는 자기 친아들보다도 이 자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더 챙겨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갑을 관계로 보면 계모가 갑이고 자곤은 을이지요. 오히려 을이 갑을 배려해주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시도 한 편 보겠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정용주 시인의 시입니다. 밥. 뼈가 굳어가는 병에 걸린 그녀는 무허가 지압집 3층 계단을 오르며 자꾸만 나를 쳐다봤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신발을 신고 한 칸씩 계단을 오르는 그녀는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숟가락에 입을 대는 신용을 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인 그녀가 등장을 하고 나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녀는 뼈가 굳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지압집에서 치료를 받는가 봐요. 뭐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지압집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허가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녀는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그 치료를 받을 그런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3층 계단을 오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나와 그녀는 어떤 관계인지는 이시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데 가장 무거운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는 진짜 뭐 신발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병이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그 3층 계단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이 그녀의 아들인지 남편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는 건강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녀보다도 건강상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단 오르는 그녀를 도와줌직도 한데 나는 그냥 3층 계단 밑에 있는가 봐요. 근데 이 그녀는 그렇게 자기는 다 죽어가면서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숟가락에 입을 대는 신용을 했다. 자, 이 그녀는 건강상 얼 중에 얼이죠. 그런데 건강상 갑의 위치에 있는 나한테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생사의 문제지요. 그 생사의 문제를 뒤로 두고 배고프고 안 고프고 나한테 밥을 먹고 오라고 하는 그녀의 이런 어떤 그 배려심, 이거는 뭐 배려를 넘어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시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네이버 이미지에서 갖고 왔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고전 소설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청전이죠. 자, 심청전인데, 심청전은 이제 인물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심청전을 이제 현실적 관점으로 볼 수 없고 이제 설화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심청전의 등장 인물이 굉장히 여러 나오는데 어떤 그 인물의 어떤 그 거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인물의 어떤 그 관계를 보면 몽은사의 화주승 스님이죠. 하고 이제 심학규 심청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심학규 이제 심청의 이제 아버지가 심청이 이제 늦도록 오지 않으니까 마중을 나가다가 물에 빠지지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지고 막 사람 살려 하니까 이 어떤 그 몽은사의 화주승이 이제 건져주고 지나가는 말로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심학규는 자기 집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300석 시주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 몽은사 화주성은 심학규에게 눈을 주는 거죠. 눈. 계한이죠. 계한. 계한이라고 하는 눈을 어떤 거 뜨게 해주고 반면에 이제 심학규는 화주성에게 300석, 공양미 300석인데 300석을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1억 정도 뭐 한 7, 8천만 원, 뭐 한 1억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학규가 이 심청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막 근심에 잠겨 있으니 심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차여차 300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심청이가 300석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300석 줄게요 하면서 어떤 300석을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주지요. 자, 그러면 심청은 300석이 어디서 났냐면 남경 선인들, 이 선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를 타는 사람이죠. 배를 타고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무역을 하려고 이제 뭐 중국에서 이렇게 막 조선으로 오고 이렇게 이제 그 나라 간에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이 인당수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왕께 15살 난 처녀를 바치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15살 난 처녀를 사러 다니는 거죠. 물론 뭐 이제 현실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설화적 관점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청은 자기 어떤 그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 이 목숨을 내놓고 반면에 남경 선인은 심청한테 300석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남경 선인과 인당수의 용왕은 인당수의 어떤 그 용왕한테 어떤 그 심청을 어떤 거 주는 거죠. 심청을 사서 이제 심청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반면에 용왕은 안전을 주죠. 안전 운행. 그러니까 풍랑을 멎게 해서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거래 관계들로 보면 다 주고받고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딸의 거래 관계로 보면 딸은 아버지에게 300석을 줬는데 아버지는 딸에게 준 게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물론 효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주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심청이 가장 억울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주고받고 억울함이 없는데 심청이 가장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 관계에서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봉양하고 이런다고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심청이하고 한번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입니다. 자, 이 김종삼 시인의 이제 술래잡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심청이를 웃겨보자고 시작한 것이 술래잡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술래잡기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심청이를 웃겨보자. 심청이 너무 고생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심청이 한번 우리가 웃겨주고 한번 심청이 같이 놀아주자. 이렇게 해서 술래잡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언제나 외로웠죠.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술래잡기를 하는 중에 오랜만에 제 또래 애들과 늘 아버지와 있다가 제 또래 애들과 뜀박질을 한 거죠. 붙잡혔습니다. 순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심청은 눈 가리개 헝겊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자, 눈 가리개 헝겊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면 눈 가리개 헝겊을 맸다는 얘기는 자기가 순례니까 빨리 그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한동안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버지를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봉양한다고 봉양하고 아버지 눈이 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눈을 가리니까 이제 아버지의 처지를 진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아버지의 처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술래잡기 하던 애들은 안 됐다는 듯. 처음에는 심청이하고 놀아주자, 심청이를 웃겨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그 놀이 속에서, 이 지금 놀이지요, 놀이. 술래잡기라고 하는 놀이인데 이 놀이가 심청이에게는 현실 인식의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심청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되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청의 친구들은 위로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어떤 거 위로해주는 이런 어떤 거 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놀이 속에서 또 어떤 거 위로해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심청이도 훌륭하지만은 그 심청이 친구들은 그 자기 친구 심청의 어떤 그 처지를 배려해주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친구들이다. 그런 내용의 어떤 것입니다. 자, 학습 과제입니다. 자, 학습 과제인데,
다음 시를 읽고 느낀 점을 20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우산이 좁아서라고 하는 복효근 시인의 시입니다. 자, 요 시를 읽고 느낀 점, 시 감상입니다. 느낀 점을 200자 내외로 자,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려와 관련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